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원격 수업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원래는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과 더불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오늘은 원래 배우려고 했던 내용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대면 수업 시간에 다음 주에 만나면 이 단원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덕 시간 첫 시간으로 여러분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보다 없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 맨 앞 단원 11페이지 내용을 함께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이번 시간 단어는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덕 교과서를 공부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단원인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가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먼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사람의 특성을 알아볼 건데, 그거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수업 전 생각 질문에 한번 질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아주 유명한 한자 어구인데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자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바로 사람인입니다. 인이 5개 있으면 이것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는 사람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5명의 사람이다. 사람이 많이 모인 모양새이다. 라는 대답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인이 5개가 모이면 이 인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뜻을 일컫는 한자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거 대면 수업 시간에 꼭 선생님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 필기를 해놓든지 아니면 잘 기억하고 한번 있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다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사람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 11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흐트려져 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을 때 동물과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자, 먼저 동물과 사람의 그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았나요? 딱 눈에 띄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자손을 낳을 수 있음. 그쵸? 동물도 자손을 낳을 수 있고 인간도 자손을 낳는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통적인 특성이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점인데요. 인간도 쾌락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동물도 똑같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지녔다는 것도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 밖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적 존재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집 강아지는요, 나름대로 도구를 쓸 수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포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뭔가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어떤 작업을 뜻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구적 존재라는 말은 의미는 인간은 우리에게 부족한 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를 조금 더 지능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발전시켜 왔죠. 뭐 단순하게 젓가락, 숟가락뿐만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도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좀 인간들의 편의에 맞는 되게 고차원적인 도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도구적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인데요. 문화적 존재의 의미는 인간은 의식주를 비롯해서 언어나 사상이나 예술과 같은 문화를 이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예술을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언어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어가 좀 고차원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언어가 새로운 언어도 발생하고 그리고 또 분화되어 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종종 친구들이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도 생각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좀 아예 이성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도 조금 고차원적인 이성을 뜻합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성이 아니라 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의무 그리고 옳은 일, 그른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이성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로 좀 학문을 탐구하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할 줄 아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존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종교로서 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이죠.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런 종교들은 결국 처음에 시작되는 계기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라는 그 고민과 두려움에서 시작된 게 종교죠. 그렇게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내세에 대해서 고민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존재라는 게 네 번째의 인간의 특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유희적 존재라는 게 있는데 유희는 이 단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희는 놀이할 수 있다. 놀이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일도 물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놀이하는 것을 즐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이를 개발해내고 더 재밌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놀이 활동 그 자체를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미래가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존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잠깐 동물과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동물과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표적으로 욕구를 지닌다는 것. 하지만 사람만이 가진 특성은 이성을 가지고 문화를 이룰 수도 있고 종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놀이를 창조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고 도구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욕구를 조절을 하는데 이성을 통해 나의 욕구를 조절할 줄 아는 게 사람다움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성적인 욕구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뉴스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사람 같지도 않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반면에 사람다운 사람의 특징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다운 사람은 자신이 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본능이나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않고 도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물론 동물도 대소변을 가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물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행위가 부끄러워서 대소변을 가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주인에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대소변을 가리는 것뿐이죠. 하지만 인간은 물론 인간도 밖에서 대소변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 데서나 배설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누르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녀야 되는 그런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잘 조절하는 것, 이게 사람다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덕적인 것, 욕구를 잘 조절해서 도리를 따르는 그런 도덕적인 삶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고유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사람다움의 핵심은 도덕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동물과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했고 사람다운 사람의 핵심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대면 수업 시간에 만나면 설명했던 것을 정리 같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